예, 2위와 5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때문에 사표 파동을 벌였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일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그리고 원전 수사팀, 이렇게 정권 수사팀은 어제 검찰 인사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대적 물갈이를 위한 숨고르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먼저 박 장관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6개월마다 반복됐던 3번의 인사를 통해서 업무 연속성이 다소 흔들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최소 규모의 인사를 했다. 일단 어제는 정권 겨냥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남은 시간은 5달, 그러니까 윤 총장 퇴임 직전까지. 그래서 윤 총장 퇴임 이후는 이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게 5달밖에 없다. 라는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달 안에 분명한 수사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아마 윤 총장도 그리고 수사팀도 일선에서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서글픈 일이죠. 권력 수사라는 게,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과 결부된 수사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또 몇 달 사이에 끝낼 수 있는 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인사를 바라보면서 걱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야 겨우겨우 이 핀셋 인사 대상이라고 지목받았던 검사들이 유임되어서 5달이나 남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만큼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고 하지만 정치 권력이 검찰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드러내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권력 수사를 하는 일부 부장들이 5달 정도 남은 기간이 주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대검의 참모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반대했던, 윤 총장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나 이종근 형사부장 같은 경우 원래 대검의 참모는 아무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이가 안 좋아도 최소한 그 참모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총장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측근들을 배정해 좋았던 오랜 관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완전히 뒤집혔고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도 윤석열 총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대검 요직에 그대로 박아뒀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이 고립무원에 처지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믿을 것은 일선 형사 부장들, 수사를 맡고 있는, 실무를 맡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남은 기간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장혜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한부 수사팀이라는 것도 동의를 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박범계 장관도 공공연하게 공언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대로 이 권력 수사를 했던 검사들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그 실제 전례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검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공소 유지해야 되는 검사 통영으로 발령보내서 하루에 왕복 10시간 하게 합니다. 재판 있을 때마다. 그리고 파견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전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박 장관이라고 특별히 다른 인사를 할 것으로는 전혀 기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남은 5달 정권 수사팀 유지된 거에 또 의미를 부여하면 바뀔 다음 화면을 저하고 같이 좀 보실게요. 정권 수사팀도 유지됐고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을 두고 전 동부지검장이었던 석동현 전 지검장이 현 정권이 결국 간단치 않은 내상을 입었고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이제 어제 새로운 개미구멍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번 여러 가지 사표 파동으로 시작된 검찰 인사 일련의 과정들이 내상을 입었다고 평가하는데 박 부대변인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지금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에 나와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래의 직책은 그 국민의힘, 그 부산의 모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고, 우리 야당 정치인 중에서 저보다 더 심한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민정수석이 이렇게 이제 사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견 좀 항명으로 보이는 이런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뭐 정권에서 아주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뭐 정권 차원의 커다란 어떤 그 균열이라든지 또는 뭐 레임덕이라든지 뭐 이런 평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정권이 뭐 흔들린다 또는 뭐 레임덕이다 하는 뭐 몇 가지 징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지금 이제 아까 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재를 받았나 이것만 해명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전에 뭐 헌법재판관 어떤 원래 이제 출장 중에 전자결재를 할 때는 이제 그것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아주 이제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만은 지검장급 검사 또는 뭐 그 중앙간부 인사, 검찰의 인사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서가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받았다 이 부분까지 과연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행정부 인사에 대해서 어떤 물론 이제 뭐 검증하고 해볼 수는 있겠죠. 그는 인사의 과정. 아까 말한 대통령이 투명하게 인사한다는 것은 검찰 내에서 누가 누구를 어디로 옮기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드러나는 거니까요. 어떤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이럴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공개하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과정과 결과 이 부분이 인사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순간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말했듯이 문서를 누가 들고 오고 나가고 문서 수발 이런 과정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님, 이 검찰 인사 얘기하니까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그 중앙지검 산하, 그러니까 중앙지검 밑에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뭐 리더십이 없어졌다라고 했던 현지 검사들은 다 일단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좀 어색한 동거가 되는 건 아닌지, 이성윤 지검장은 웃지 못할 상황은 아닌지 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조직 내에서 특히 대한민국 수사 권력을 가진 조직 내에서 대검도 그렇고 중앙지검도 그렇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다투는 상황, 그것 때문에 수사가 진척이 안 나는 상황이 생기면요, 인사권자인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소하는데 인사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권력에 대한 어떤 비리 제보가 들어오고 수사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모두 다 교착 상태에 빠져버려가지고요. 거기다 지금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최강 수사력을 보유한 그 특수부대 장으로서 지금 아이폰 포렌식 하는 거에 뭔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이폰이 포렌식 될 때까지 저 후배들과 완전 대립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렇다 그러면은 이걸 해소하는데 인사에 주안점을 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성윤 지검장이 옮겨가는 것이든, 그러니까 검사장급 인사에서 아니면 간부급 인사에서 그 하급자들이 물러나는 것이든 전보되는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수사는 맡고 싶고 거기다 여론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결국 유임을 시키면서 어색한 동거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 이분들이 과연 어떤 검찰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는 인사를 한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강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째 중앙간부 인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사는 바로 윤석열 총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얘기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번 겸임 발령은 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는 있는데 이렇게 꼭 집어서 임은정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내는 자체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기를. 맞습니까? 자,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정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발령이 됐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은정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대략적인 흐름은 시청자분들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그래픽으로도 이렇게 이문정 감찰관이 어떻게 수사권을 갖게 됐는지를 좀 그려봤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검사들은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즉,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장 청구권이 없는 검사가 있어요. 대검에는 현재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검에서 먼저 수사를 할 때 중앙지검에다가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김학의 이 불법 출금 있을 때, 예.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이모 검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모 검사가 본인이 영장 이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동부지검 검사로 파견 검사로 같이 발령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출국 금지를 조치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검에 있는 연구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수사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게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그걸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을 발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수사를 착수할 수가 있고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의 지금 답변이 이게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 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로 대검에 계신 연구관들이 다 박 장관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수사권 달라고. 그러면 거기 있는 검사들 다 양식 있고 균형 감각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예. 왜 안 주는지를 본인이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문정 검사에게만 유독 줬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쩌면 특혜로 줬다라는 값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검의 연구관들이 전부 다 이걸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 중에서 뭔가 흠결 있는 분 빼고 양식 있는 분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 자체가 바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 검사들의 위증교사, 이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곧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예. 그동안 이문정 검사 이 문제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청구 사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중간에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이 피해자한테 위증을 교사했다. 예. 이 부분이 밝혀지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문정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증거가 나오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 수하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아무런 승인도 없이 지금 이 박근혜에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은 반발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결국은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서 만나봤듯이 장혜철 변호사님, 이 박범계 장관이 김도부 의원의 질의, 그러니까 이게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부인,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인사가 유독 이문정 검사에게만 2번 연속 이어집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 대검의 새로운 자리인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박범계 장관 때 갑자기 중앙지검 검사 겸직으로, 이렇게 2번이나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를 해줬다는 것은 바라는 바가 분명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 바라는 바가 범여권에서에 나서고 있는 한명수 전 총리 구하기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문정 검사가 6개월 동안 한명수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계속 검토했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 그 당시에 담당 주임검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약에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려면 이제 한 달밖에 거의 안 남았습니다. 3월 22일이 공소시효 만료라고 하니까 그 한 달 안에, 3월 안에 기소를 하라는 강력한 어떤 약속이 있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중앙지검 검사 겸직을 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사실 감찰 연구를 위해서 대검으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 같은 경우, 이종근 형사부장의 배우자이죠.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하 검사 이정화 검사에게 감찰 보고서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감찰 대상 아닌가요? 진해원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거듭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품위 의무 유지 위반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찰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9억의 뇌물을 받은 게 맞다고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박범계 장관과의 대답과는 다르게 균형감을 이미 상실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문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고발을 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대요. 제가 감찰 제보 시스템을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총장님까지는 다 공론 종결 비인정되지 않으면 회신하고 가셨거든요. 윤석열 총장님 체제하에서도 제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예컨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 요청했는데 몇 달째 아직 검토 중이더라고요. 아마 공수처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뭐 줄 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입니다. 박성윤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제 본인 SNS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수사권 얘기를 좀 하면서. 근데 앞서 뭐 몇 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 편향된 인사 아니냐. 박범계 장관의 이런 수사권을 쥐어준 원포인트 인사는 잘못된 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뭐 특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문정 검사의 SNS 글을 보니까 대검 연구관들이 다 수사권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감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감찰 업무하는 연구관에게는 이제 그동안 수사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감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제 수사권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서울지검 검사로 중앙지검 검사로 이렇게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권이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명숙 총리 사건은 그 사실은 그 뇌물죄,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과정이 검찰이 불러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검사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진술을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면서 사실 이게 한명숙 총리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쭉 감찰을 해왔는데 감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이나 이제 그쪽 그 검사들 그 검사 지휘부에서 제대로 이제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등산화 한 켤레 받으시 든든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겠지만 또 첩첩산중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의 공수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안에 과연 그 이렇다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좀 우려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는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특혜는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게 없어서 본인의 감찰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심을 받을 만큼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천에 널렸습니다. 예. 아마 형을 받은 사람은 거의 다 재심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재심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증거를 찾는 과정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실제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바꿀 만한 정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재심 못 받는 거거든요. 예. 도대체 한명숙 전 총리는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대검에서 공무원이 월급 받아가면서 재심을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수사권까지 받아내려고 장관한테 인사청탁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엄연한 특혜이고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어차피 우린 봤습니다. 전혀 안 되는 수사권을 누가 가진다고 해가지고 안 되던 수사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폰 뺏으려고 몸을 날리기도 하고요. 포렌식 될 때까지 기우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켜봐도 별거 없을 거라 봅니다. 예. 저는 그 당시에 뇌물을 줬다고 한 한만호 씨의 위증 여부나 증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 다 떠나서요. 그 당시 재판 결과 중에 딱 하나, 그 사람에게 받은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물증이 나왔습니다. 증거 이야기, 증언 이야기 하기 전에 왜 그 사람의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이 물증에 대해서 여권이 먼저 국민들 앞에 답을 해야만 이문정 검사의 뭐 수사나 기소 그리고 감찰 이런 부분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 주제 말미에 좀 뜨거워졌는데요. 일단 수사권을 쥔 반윤석열 검사로 시간 이문정 감찰관의 얘기 저희가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